자, 제2절 범죄에 관한 사회 구조적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 구조적 이론 해가지고 사회 구조적 이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이론 방금 전에 그 익혔던 내용 출제 가능성이 높고 하다고 했으니까 거기 167페이지 주석 48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 구조적 이론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사회 구조적 이론은 별표 2개 하세요. 사회 구조적 이론은 과정 이론에 대응한 개념이다 했죠. 이 사회 구조적 이론은 사회가 조직되는 방법,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하위계층과 중류계층, 상위계층으로 조직되는가, 아니면 이제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사회 해체 이론에 있어서는 제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조직되는 방법과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행동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효과 분석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계층이라든가 지역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또는 그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바로 거시적인 이론이다 하는 의미를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거 사회 구조적 이론을 그래서 거시적 이론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이론 내지 거시적 이론들은 자본주의 계층 구조에서 사회 계층적인 하위 계층을 높은 범죄율의 중요한 원인으로 규정되는 관점이다. 여기에 밑줄 쫙 하세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 이론은 공통적으로 왜 하위 계층 사람들은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거. 사회 구조적 이론 내지 거시 범죄학 이론은 하위 계층이 중상위 계층보다 더 높은 범죄를 보이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 이론의 그 틀은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원래 이런 거 학교제도, 가정제도, 뭐 회사제도라든가 지역사회 제도 이런 사회제도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가지고 사회구조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라고도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와 동시에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결함에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그 제도에 어떤 그 결함, 부분적인 어떤 그 결함이 있을 때 그런 부분적인 결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범죄를 설명한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구조적 이론 이것은 거시 범죄학 이론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거시론도 같이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놓도록 하자고요. 거시 이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시 범죄학 이론이라고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시범죄학 이론 또는 거시이론은 사회환경 이론이지 소질 이론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회환경 이론으로서 범죄가 사회구조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아까 이 사회구조 하게 되면 크게 계층구조와 지역구조에 대해서 언급이 됐죠. 그래서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범죄율이 달라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설명이죠. 자, 거시 이론들은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 또는 개인의 범죄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 이론이 아니라 사회 조직이나 집단 수준에서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 또는 범죄율의 증감하는 그 이유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 이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이 어떻게 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이나 취업 교육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거 하위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중상위계층과 경쟁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중상위계층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빈곤이나 교육 취업기회의 부재, 부재라는 것은 이제 부족하거나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교육 취업기회 부재 등 사회 구조가 존재하는 구조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 범죄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속하는 이론으로는 사회 생태학적인 이론. 이것은 이제 왜 사회 생태학적인 이론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이제 이 제대로 좋은 그런 환경 여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슬럼지구, 빈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열악한 사회 환경 지역에 있어서 범죄율이 높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생태학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되면 왜 사회 생태학적인 접근 또는 사회 생태학적인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 생태학적인 접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 해체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 해체 이론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 사회 생태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사회 생태학적인 이론에는 사회 해체 이론뿐만 아니라 집합 효율성 이론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도표에서도 봤듯이 이 거시범죄학 이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사회 해체 이론 내지 사회 생태학적인 이론에는 쇼아메케의 사회 해체 이론, 버시과 웨브 사회 해체 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 있다. 이렇게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긴장 이론, 이 긴장 이론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코엔의 비형적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의 올린의 차별 기구적 이론이 있다.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이러한 이론들을 긴장 이론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은 각각의 이론들을 설명 들으면은 쉽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제대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이론들 공부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긴장 이론이다 하는 것이 파악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표 2개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시범죄학 이론 내지 사회 구조적 이론 안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 이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도표에서 설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은 이해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왜 사회 생태학적 이론의 범주에서 범주로 분류가 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도 지금 형사정책이 처음으로 이제 내년 시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 이론도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론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 앞에다도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의미하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짐바도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어느 한 지역에다가
한 지역에다는 유리창을 깨트려 가지고 자동차를 오랫동안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생활 수준이 있는 다른 지역에는 이제 이 깨끗이 그 세차가 된 그런 그 자동차를 오랫동안 같은 기간 이렇게 그 주차를 해놓고 지켜봤죠. 그러니까 이제 깨진 유리창이 깨진 유리창을 가진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그 깨진 유리창 이것을 더 깨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오디오라든가 좀 감나가는 것들을 빼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뒷창문이 다 깨트려지고 바퀴가 바퀴를 빼가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서 막 깨진 유리창을 지닌 그 자동차를 때려 부수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지역에 멀쩡하게 깔끔하게 주차된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그 오랜 그 기간이 지나도 누가 뭐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걸 이제 가지고 이 깨진 유리창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 자동차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뭐 문제되지 않겠구나. 누가 뭐 손괴범으로 신고한다든가 이런 일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 깨진 유리창이 을 가진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심각한 여러 가지 그 범죄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 깨끗하게 세차가 돼가지고 주차된 그 자동차는 저 자동차는 주인이 있고 내가 어떤 그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 나쁜 행동을 하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처벌될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나쁜 행동을 하려고 시도하지들 않더라. 그렇듯이 이런 그 어느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아주 그 무질서한 상태, 뭐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무단 횡단도 마저하고 뭐 그다음에 뭐 노상 방뇨도 막 하고 이런 그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이 범죄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뭐 검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해가지고 더 강력한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무질서를 제대로 엄격하게 이렇게 단속하고 하게 되면은 강력 범죄도 그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 경찰들은 이 사소한 아주 가벼운 그런 무질서 행동부터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만이 그런 무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그 지역에 범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하는 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앞으로 이론 공부할 때도 그 이론 명칭 이 개념은 그 이론 내용이라든가 특징을 이제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그 말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그 이론의 어떤 개념, 의미 이런 것을 좀 파악하면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이제 그 이론이 이해가 되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재밌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깨진 유리창 이론은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생태학적 범죄 이론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질서를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서 무질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이 법 집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무관용 원칙과 연관된 이론이다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만 이해한다면은 어떤 형태로 문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리 한번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해를 좀 개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구조적 이론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회 해체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생태학적 이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회 해체 이론이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이론 제목
주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이론이 뜻하는 것을 유추해 보면은 이론의 주장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해체 이론에 있어서는 이 사회 해체가 하위 계층의 범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은 사회 해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이 의미죠. 자, 그러니까 사회 해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회 해체. 그래서 이 사회 해체라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이제 이 전통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던 안정된 그런 지역이 이제 그 전통적이고 안정된 그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서는 가정에 의해서도 그 구성원들을 잘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그 사회 제도들이 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떤 그 범죄나 일탈을 하지 못하도록 잘 규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 해체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농촌 지역이었던 저런 오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이제 뭐 갑자기 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막 농지 이런데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외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상황에서 바로 이춘재 같은 놈도 거기에서 이 14건의 강간 살인 연쇄 살인 범죄를 범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회 해체는 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사회 해체,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인가 하는 것만 한번 제대로만 이해해 두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구태여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해체, 그래서 사회 해체라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가 되게 되면은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인습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습적, 전통적, 관습적 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인습적인 가치의 약화 등으로 이제 근린 지역도 이제 어떤 거 뜻이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거 주변 이웃 지역 이런 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근린 지역 이런 것들이 용어가 워낙 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범죄 사약 이론이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조금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 기초적인 개념들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이 미국 범죄 사약 이론들은 아주 쉽고 재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웃 지역에서 그 가족이나 학교 등과 같은 그 종래 공동체적인 전통이 무너지는 것이 사회 해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문제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전통이 붕괴되고 기존의 사회 규범에 대한 공감대가 저하돼 가지고 지역사회 제도적 또는 비공식적, 자 여기서 그 비공식적 사회 통제 이것도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있어서도 이 공식적 사회 통제하고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를 살짝 뒤바꾸는 그런 그 말 바꿈 함정 문제가 많이 그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이지 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식적인 통제는 뭐냐면은 경찰에 의한 어떤 그 범죄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거쳐서 이제 형벌을 가하고 함으로써 통제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고, 비공식적인 통제는 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 가족 내에서 왜 너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꾸중하고 이렇게 뭐 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가하고 회사에서 퇴직시켜버리고, 이런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형벌을 가하는 통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이 사회 제도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가하는 거, 이것이 비공식적인 통제다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체된 지역에 있어서는 서로서로 이렇게 뭐 얼굴도 모르고 서로 관심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약화된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에 있어서는 특히 해체로 인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약화가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 공식적인 사회 통제 약화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과 관련해서 일단 공식적인 사회 통제 약화가 범죄의 주된 원인이 된다 하면 그것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 앞으로 이제 특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용어라든가, 그리고 어떤 논리 전개, 이런 것을 내가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해체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사회 해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약화되는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해체가 진행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가정학교 등 전통적인 사회 통제기관들의 규제력이 상실되고, 규제력이나 뭐 통제력이나 같은 말이죠, 상실되고, 이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반사회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범죄적인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범죄적인 문화가 이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전달이라고도 하고 계승이라고도 하고 전승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뭐 교재에 따라서 막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우리말 단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뭐 전혀 다른 설명인 것처럼 착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래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강의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쪽에 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사회 해체가 나타나는 사회 해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해체된 지역에서는 보편적인 어떤 행동 규범이 없기 때문에 각 집단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이 개별적인 부분적인 그런 문화나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그래요. 하위 문화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범죄성을 띤 하위 문화가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제 사회해체 이론에 있어서는 왜 중상류계층에 비해서 하위계층의 범죄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사회 해체를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사회 해체로 인해서 야기된 범죄적인 그런 문화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그 범죄적인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 규범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하위계층이 사는 그런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문화 전달로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초기에 사회 해체 이론을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 또는 문화 전달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쇼와 맥케이죠. 자, 그래서 이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사회 해체 이론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은 한 도시의 지역사회의 제도적인 상황으로서 사회 조직의 해체와 범죄 발생 사이의 관계를 생태학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해체 이론을 생태학적 범죄 이론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해체 이론 접근. 그러면 왜 사회 해체 이론에서는 이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해체는 높은 범죄율 및 일탈률을 낳는다고 본다. 사회 해체를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하는 의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해체 이론은 중요한 것은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그런 거 결함이라든가 열등성 문제라든가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정신적인 그런 거 이상 이런 것이 그 문제가 돼가지고 범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멀쩡한 인간들이 크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해체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해체된 지역에서 범죄적인 그런 그 문화에 의해서 이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원인을 개개인의 개체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체 밖에 있는 환경에서 찾는 그런 거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내지 환경 이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회 해체 이론이다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해체 이론에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그 원인을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 해체된 지역사회의 문제로 본다 하는 그 설명이죠. 자, 그래서 높은 범죄율 아까 말했듯이 왜 하위계층 사람들은 중상위계층에 비해서 높은 범죄율을 보일까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이 사회구조적 이론 또는 거시환경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회해체론이 가장 대표적인 거시환경론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위계층의 높은 범죄율의 원인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 니은은 별표 안 왔어요. 이것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선지로도 이제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의 그 주창자인 시카고 학파학자들은 일탈이 버제스의 도시 성장 모델과 같은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연구했다. 그래서 도시 성장 모델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심원 이론은 이제 버제스가 이제 어느 도시를 그 배경으로 해서 연구했냐면 시카고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는 19세기 이제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시카고에 이제 그 육류 가공 공장 이런 것이 많이 이 설립이 되면서 일자리가 이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각 지역에서 시카고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 빈민들, 하위계층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시카고시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인구 2, 3만에 불과하던 그 시카고시가 이제 불과 뭐 10년이 지나면서 막 20만 명, 3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이제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 팽창이 어떤 형태로 이제 팽창이 되냐면 이렇게 이 동심원 형태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분석했던 이론이 동심원 지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학에 있어서는 버제스는 그렇게 중요한 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제스는 정확하게 뭐 기억할 필요 있는 그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지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쇼와 맥케이가 범죄학 이론으로서 사회 해체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하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동심원지대 이론 뭐 다른 그 교재들에서는 이 동심원의 어떤 그 도표 이런 것까지 그 뭐 한 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학이라면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학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범죄학 시험이기 때문에 이 동심원지대 이론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주석 정도로만 파악해서 알아둬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형사정책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방향에서 이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열의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득점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막 중요한 것처럼 공부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득점에 방해가 될 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심원지대 이론도 간단하게 이걸 좀 이해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이 버제스가 제시했던 그 동심원지대 이론은 이 도시 지역이 이제 계속 이렇게 평평하면서 동심원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별로
일정한 어떤 그 특징을 그 지니고 있다. 이것을 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지역은 원래 이제 시카고의 중심 상업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명동처럼 이런 것 우리 그 서울에 있어서 명동이라든가 이런 그 도심 지역처럼 거기에는 이제 상가라든가 사무실 이런 건축물들만 주로 있고 야간이 되면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하는 거죠. 이게 중심 지역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업 지역인데 이런 것 상업지역, 중심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그 시카고시가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이 상업지역 여기에 이제 막 쪽방이라든가 닭장집이라든가 이런 이 주거가 이렇게 뒤섞여서 이제 계속 지어지고 뒤섞여서 이제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몰려드는 것이 제2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중심 상업 지역에 이제 이런 거 주택 이런 것이 막 거기에 들어서고 무질서하게 이제 한 거 가구 내에 뭐 5가구 10가구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초기에 막 경제 개발이 되던 단계에 뭐 구로동이라든가 가산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난 것처럼 뭐 그 한 집에 그냥 방 하나씩 해가지고 거기에 뭐 5명씩 막 한 방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려면 그냥 뭐 30분씩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전이지역이죠. 그래서 이 전이지역도 이 상업지역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 사이사이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모를 그런 거 애매한 그런 거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옮길전자 써가지고 이제 전이지역이라고 하죠. 변해가는 지역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전이지역도 뭐 틈새 지역이라고도 하고 전이지역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죠. 과도 퇴화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해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제2지역이고 그다음에 사해체 이론에서는 사해체 정도가 심할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심원지대 이론에서는 형사정책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2지역이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제2지역이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것은 제2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지역 이렇게 뭐 닭장집이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일자리도 많고 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 방세도 싸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직장이라도 구하게 되면 바로 좀 더 살기 좋은 3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구에 2-3가구 정도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하기에 큰 불편은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산층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서 이제 보다 쾌적한 지역을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돈 많고 이제 한 사람들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근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지대 이론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확장된다 하는 것을 밝힌 이론으로서 이 지역에 따라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 도시 생태적인 어떤 특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도시 생태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범죄율도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심원지대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지대 이론에서 이 범죄의 원인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2지역이고 그리고 제2지역과 이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지역이라고 한다면 도심지역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해체의 정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율은 낮아진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그 내용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처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꼭꼭 짚어가면서 이렇게 제시해 주도록 할게요.